자네 같은 말단 부장이 우리 회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고급 레스토랑 VIP룸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사내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앞에 앉은 사람을 내려다봤죠. 그 시선엔 명백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결정권자입니다. 조용히 흘러나온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앉아있던 40대 초반의 남자가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주식 보유 증명서 68%라는 숫자가 선명했죠. 오만하던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15년 전 흑수저라며 짓밟았던 그 신입사원이 지금 자기 회사의 생사여 탈권을 쥔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부장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숨길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른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출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43세의 강민수는 회색 정장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중년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출근길 인파 속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회사 로비에서 후배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성산업 영업부장으로 일한 지 올해로 15년째. 그는 늘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직원들은 민수를 좋아했죠. 화를 내는 법이 없고 늘 먼저 인사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소주 한 잔에 얼굴 붉히며 웃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수 부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영업팀 이수진 대리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38배 수진은 민수와 함께 일한 지 5년째였어요. 그녀는 민수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일 처리가 깔끔하고 거래처 응대도 완벽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수진 대리님. 민수가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15년 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직후 심장병으로 쓰러지셨죠. 민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받은 편지 앞 맨 위에 새로운 메일이 하나 떠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을 본 민수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진우테크 대표 박진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죠.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메일을 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건축자재 공급 거래 제안이었죠.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표정을 숨기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엔 1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8살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태산건설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그날이 떠올랐죠. 꿈에 부풀어 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건설자재 유통업체를 물려받기 전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배치받은 부서의 부장이 박진우였습니다. 36살의 박진우는 명문대 출신의 인맥도 좋았죠. 그는 민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어디 대학 나왔어? 기역대학교입니다. 거기가 어디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요즘은 이런 데서도 뽑나? 첫날부터 시작된 모욕이었습니다. 민수는 참았어요. 배우러 온 거니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진우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강민수, 이 보고서 다시 써.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잘 쓰겠다. 회의 때 발표는 하지 마. 자네 같은 놈이 나서면 우리 팀 망신이야. 커피 타와. 신입은 이런 거나 해야지. 민수는 매일 화장실에 숨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알고 있었고 회사 일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3년을 그렇게 견뎠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병이었어요.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회사 한성산업으로 돌아갔죠. 당시 한성산업은 직원 15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민수에게 회사를 물려주셨어요. 민수야, 이 회사를 크게 키워라. 하지만 절대 교만하지 마라. 네, 아버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놈이 되지 마라.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인간들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민수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평사원으로 시작했어요.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분은 비공개 페이퍼 컴퍼니로 보유하고 자신은 그냥 직원처럼 일했죠. 창고에서 자재를 나르고 거래처를 발로 뛰며 영업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한성산업은 직원 200명, 연매출 30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평범한 부장으로 살았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회장인 줄 몰랐죠. 이사회도 대리인을 통해 운영했고 모든 결정은 민수가 부장 명의로 했습니다. 민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진우의 회사 진우테크, 이름만 들어도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 오만했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부장님, 이 거래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일단 검토해 봅시다. 다음 주에 방문 미팅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자리로 돌아간 뒤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화장실에서 울던 28살 청년이 떠올랐죠. 그리고 지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뭘까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범한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요. 박진우를 다시 만난다는 건 과거와 마주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태상건설 시절 적어뒀던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부장의 말 마이너스 흙수저 주제에 꿈도 크다. 너 같은 놈은 평생 말단이야. 민수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을 덮었죠.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곧 박진우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는 민수를 알아볼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진우테크와의 미팅을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어요. 그 사이 민수는 박진우의 회사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재무제표, 거래처 목록, 심지어 직원 수까지 모두 파악했죠. 한성산업 부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지만 민수의 눈빛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장님, 진우테크 자료 다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수가 파일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대표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박진우 대표요? 51세고 태산건설 출신이네요. 10년 전에 퇴사해서 진우테크 창업했다고 합니다.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태산건설이라는 이름이 가슴을 찔렀죠. 수지는 민수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사 상황은 어때 보입니까? 솔직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매출은 연 20억 정도인데 부채 비율이 높아요. 운영자금이 빠듯한 것 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박진우가 한성산업에 먼저 거래를 제안한 이유가 보였습니다. 살 길을 찾고 있었던 거죠. 우리 회사가 그쪽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 대략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수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70%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어요. 한성산업이 거래를 끊으면 진우테크는 무너진다는 뜻이었죠. 박진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15년 만에 박진우를 다시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기억 속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민수, 넌 평생 흙수저야.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 같은 사람들 밑에서 기어다닐 거야. 민수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입사 2년 차 때였죠.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진우가 민수의 자료를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회의 30분 전이었어요. 이딴 걸 가지고 발표하게? 우리 팀 망신시킬 생각이야? 부장님, 제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딨어?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욕먹겠네. 발표는 내가 할 테니까 넌 구석에 처박혀 있어. 결국 박진우가 민수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발표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자기 것인 양 떠들었죠.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칭찬을 받자 민수를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맞지? 이게 능력이야. 넌 평생 이런 거 못해. 민수는 그날도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분했어요. 억울했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신입사원이 부장에게 대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더 끔찍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입사 3년 차 되던 해 민수의 실수로 거래처와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큰 건 아니었지만 박진우는 이를 빌미로 민수를 사무실 한가운데로 불러냈습니다. 강민수, 여기 서봐. 네, 부장님. 너 때문에 회사가 손해봤어. 이 명문대도 못 나온 놈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민수를 쳐다봤죠. 민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박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들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특히 변변찮은 대학 나온 애들은 더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동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민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박진우가 무서웠으니까요. 민수는 그날 퇴근 후 한강변에 앉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아버지 생각에 참았죠. 소주잔을 비우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다를까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직원들과 소탈하게 지냈죠. 하지만 안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15년간 밑바닥부터 배우며 쌓아온 것들이 있었어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거래처들과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를 키운 건 바로 민수 자신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68세의 강동훈 회장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냐, 민수야.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민수는 박진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 제가 15년 동안 숨어서 일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민수야, 진짜 큰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법이다. 내가 지금껏 해온 게 바로 그거야.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기억해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놈들은 결국 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 벌을 내가 직접 내릴 필요는 없어. 하늘이 알아서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왔어요.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회사 앞에서 만나 택시를 탔습니다. 진우테크는 강남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죠. 부장님, 긴장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차창 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죠. 박진우는 민수를 알아볼까요? 그리고 알아본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택시가 진우테크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의 3층이었어요. 민수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로비로 들어갔죠. 자, 부장님, 가시죠. 민수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진우테크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죠.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5개가 전부였어요. 직원 3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안쪽 칸막이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민수는 그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50대 초반의 나이답지 않게 말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손목엔 비싼 시계가 빛났죠.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박진우의 시선이 민수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죠. 강민수?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박진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재회였던 거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 곧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놀라움보다는 우월감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야, 강민수, 진짜 오랜만이네. 태상건설 때 이후 처음이지? 그게 벌써 15년 전인가? 네, 그렇습니다. 박진우가 민수의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성산업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그의 입꼬리가 더 올라갔어요. 아, 아직도 부장이구나? 나는 벌써 대표가 됐는데. 그 말투엔 노골적인 비교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수진이 옆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산업 이수진 대리입니다. 아, 예. 박진우입니다. 자,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실이라고 해봤자 작은 테이블 하나가 놓인 공간이었습니다. 4명이 앉으니 꽉 찼어요. 박진우가 자리에 앉으며 다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나저나 강민수, 자네 여기서 뭐하나? 부장이면 뭐 그래도 중간은 가는 건가?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업 일을 합니다. 아, 영업. 그래. 자네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태상건설 때도 발표는 못했지만 뛰어다니는 건 잘했잖아.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진우의 말투가 노골적으로 무례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과찬이십니다. 박진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래 제안서였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진우테크는 고품질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방수자재 쪽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이죠. 한성산업 같은 유통업체와 손잡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겁니다. 민수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월 얼마나 되십니까? 월 1000톤 정도 됩니다. 재고 회전율은요? 박진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왜 묻나? 거래 조건을 검토하려면 알아야죠. 60일 정도 됩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일이면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신호였죠. 민수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대성건설, 하나건설, 그리고 중소건설사 몇 곳입니다. 거래 비중은요? 박진우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건 부장 주제에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 순간 사무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장 주제라는 표현이었어요. 수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침착했죠. 죄송합니다. 거래를 검토하려면 필요한 정보라서요. 박진우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대성건설이 40%, 나머지가 60% 정도야. 그 정도면 됐지? 민수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성산업과 거래가 성사되면 진우테크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였어요. 사실상 생명줄을 쥐는 셈이었죠. 가격 조건은 어떻게 되십니까? 박진우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톤당 100만 원에 공급하겠습니다. 민수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장가보다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높아? 우리 품질을 생각하면 싼 거야. 다른 데 가서 이 가격에 이런 품질 못 구해. 박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대표님, 저희도 여러 업체와 비교 검토를 해야 해서요. 비교? 뭘 비교해? 우리가 최고야. 그냥 결정하면 돼. 박진우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됐다는 자부심이 그를 더욱 건방지게 만든 거죠. 민수는 조용히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작년 재무제표를 보니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더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박진우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 공시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공시자료를 왜 봐? 부장이 그런 것까지 확인해?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재무 상태는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요. 박진우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민수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보통 영업부장이 이 정도로 깊이 파고들진 않았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네, 우리 회사를 왜 이렇게 샅샅이 조사했어? 기본적인 실사입니다. 실사? 큰 회사도 아니고 부장 주제의 회장처럼 굴긴. 또다시 부장 주제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수진의 주먹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어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 싶으시다고 먼저 연락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검토하는 겁니다.
그야 그렇지만 박진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민수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어요. 15년 전 그 눈물 흘리던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죠. 민수가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운영자금은 충분하십니까? 그건 왜 묻는 거야? 거래 조건에 후불 30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현금 흐름이 괜찮으신지 확인하려고요. 박진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민수가 전곡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진우테크는 지금 현금이 빠듯했습니다. 한성산업과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회사 탄탄해. 민수가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검토? 지금 결정하면 안 돼? 조건 좋잖아.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박진우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민수와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박진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그래, 강민수. 좋은 답 기다릴게. 우리 옛날 정도 있으니까 잘 봐줘. 민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수진이 폭발했습니다. 부장님, 저 사람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부장 주제라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민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부장님은 왜 참으세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수진의 말이 끊겼습니다. 민수가 손을 들어 말렸거든요. 수진 대리님,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박진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죠. 여전히 사람을 깔보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장실에서 우는 신입사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박진우의 회사를 손바닥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진우는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될까요? 일주일 후 민수는 박진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박진우는 즉시 응했어요. 그는 이번 계약이 절실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박진우가 한성산업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제안이었어요. 박진우는 처음엔 불쾌해했지만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죠. 오후 2시 그가 한성산업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민수가 로비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박진우는 한성산업 건물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크네. 부장이 일하는 회사치곤 괜찮은데? 또다시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한성산업 회의실은 진우테크와 달랐습니다. 넓고 쾌적했죠.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고급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박진우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됐나? 우리 조건대로 할 건가?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 뭘? 가격을 톤당 90만 원으로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90만 원? 그건 너무 낮아. 우리 원가를 생각하면 불가능해.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유사한 품질의 제품이 톤당 85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0만 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죠. 합리적?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제품은 특별해. 특별하다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품질 인증서나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박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질문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실제로 진우테크 제품이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죠. 그건 업계에서 다 알아주는 품질이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없으시다면 가격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강민수. 우리 태산건설 때 같이 일했잖아. 그 정 봐서 좀 봐줘. 정이라는 단어에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산건설에서 박진우가 자신에게 보여준 건 정이 아니었어요. 모욕과 괴롭힘뿐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사적인 감정과 업무는 별개입니다. 대표님. 사적인 감정? 우리가 남이야? 선후배 아니었어? 선후배였다면 존중도 있었어야죠. 민수의 조용한 한마디가 박진우를 찔렀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태도를 바꿨어요. 알았어. 그럼 95만 원은 어때? 5만 원만 깎아주는 거야. 90만 원입니다. 이봐, 강민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제 조건도 후불 30일에서 후불 60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뭐? 60일? 그건 절대 안 돼. 박진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60일 후불은 그에게 치명적이었어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왜 안 됩니까? 왜긴 왜야. 우리 현금 흐름을 생각해야지. 저희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표님 회사 재무 상태를 보니 불안 요소가 있어서요. 박진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불안 요소? 우리 회사가 뭐가 불안해? 멀쩡한 회사야. 민수가 재무제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유동 비율도 100% 이하고요. 단기 차입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공시자료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죠. 박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보통 영업부장이 이 정도로 깊이 파고들진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죠. 자네, 정말 그냥 부장 맞아? 민수가 명함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한성산업 영업부장 강민수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부장이 이런 걸 다 결정할 권한이 있나? 저는 영업 총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15년 전 그 눈물 흘리던 신입사원과 지금 앞에 앉은 이 남자가 같은 사람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태도도 말투도 눈빛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민수, 솔직히 말해봐. 자네 이 회사에서 얼마나 높은 거야? 부장입니다. 부장이 이런 권한이 있을 리 없어. 회장이랑 무슨 관계야? 민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과는 각별한 관계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과 각별한 관계니까요. 박진우는 그 말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아, 친척이구나? 아니면 학연? 뭐야?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박진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빽 믿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태산건설 때는 쥐새끼처럼 있더니 이제 뒷배 생겨서 기세등등하네. 민수의 주먹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쥐새끼라는 표현이었어요. 15년 전에도 박진우는 민수를 그렇게 불렀었죠. 하지만 민수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대표님,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진전이 없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받아들여? 이딴 조건을? 그럼 거래는 어렵겠네요. 민수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당황했어요. 잠깐, 거래 안 한다는 거야? 저희 조건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야, 강민수, 우리 다른 거래처도 많아. 굳이 너희랑 안 해도 돼. 민수가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다른 좋은 거래처 찾으시길 바랍니다. 박진우는 멍하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가 갑인데 왜 을인 민수가 거래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15년 전이었다면 민수가 무릎 꿇고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강민수, 너 지금 진심이야? 네, 진심입니다. 우리 회사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닙니다. 단지 조건이 맞지 않을 뿐이죠. 박진우는 민수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민수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조건 다시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틀 주면 안 돼? 사흘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연락 주세요. 민수가 회의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진우는 기분이 찜찜했어요. 뭔가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기분이었죠. 로비로 나오며 그는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강민수, 자네 정말 달라졌네.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15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죠. 박진우가 건물을 나선 뒤 민수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택시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정말 거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할 겁니다. 그럼 왜 저렇게?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진 대리님, 거래는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이 무릎 꿇으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 사람은 부장님을 너무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존중의 의미를요. 수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깊은 뭔가가 있었어요. 단순히 거래 조건을 협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죠. 과연 박진우는 사흘 안에 답을 줄까요? 그리고 그 답은 무엇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강민수 부장님,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 계약을 위해 만나시죠.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장소를 예약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강남 르메르시 레스토랑 VIP룸으로 오십시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진우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르메르시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1인당 20만 원은 좋게 나오는 곳이었어요. 박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성산업이 제법 큰 회사인가 보다고요. VIP룸에 들어서자 민수와 수진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검소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났죠. 여기 비싸던데 회사 돈으로 이런 데서 식사해? 시작부터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웃었어요. 중요한 거래니까요. 중요한 거래? 너희한테야 중요하겠지. 우리는 여러 거래처 중 하나일 뿐인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우테크에게 한성산업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와 와인이었어요. 박진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계약서 내놔. 빨리 끝내자고. 민수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박진우가 대충 훑어보더니 펜을 집어들었어요. 여기 사인하면 되는 거지? 잠깐만요, 대표님. 민수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뭐?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은 무슨? 저번에 다 얘기했잖아. 박진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대표님, 이 계약이 진우테크 매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왜 물어? 73%입니다. 박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73%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한성산업과의 거래가 끊기면 회사가 무너진다는 뜻이었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중요한 거래니까 신중하셔야죠. 박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수의 말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약점을 쥐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것 같았죠. 강민수, 자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무슨 사실? 민수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자네 같은 말단 부장이 우리 회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박진우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수를 깔보는 말투였죠.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침착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결정권자입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주식 보유 증명서였습니다. 이게 뭔데? 박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주식회사 한성산업 주식 보유 증명서. 보유자 강민수. 보유 주식수 680만 주 전체의 68%. 직위 대표이사 회장. 박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믿을 수 없었죠. 앞에 앉은 이 평범한 부장이 회장이라니. 게다가 68% 지분을 가진 실소유주라니. 이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성산업은 제 아버지가 창업하신 회사입니다. 15년 전 물려받았죠. 15년 전? 그럼 태상건설 때? 네, 그때 이미 회장이었습니다. 박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매일 괴롭히던 그 신입사원이 실은 회장이었다는 거였어요.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던 거죠. 왜 숨긴 거야? 배우고 싶었습니다. 밑바닥부터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민수를 쳐다봤어요. 15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흑수저 주제의 꿈도 크다. 너 같은 놈은 평생 말단이야. 쥐새끼처럼 있어. 자신이 던진 그 모든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우테크 거래처 분석 자료입니다. 뭐가 나와 있는데? 저희 회사가 거래를 중단하면 진우테크는 6개월 안에 부도 위험에 처합니다. 현금 흐름, 부채 상환, 운영비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되죠.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어요. 아니, 15년 전부터 쥐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박진우가 몰랐을 뿐이죠.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민수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표님께서 계속 저를 부장 주제에 말단 부장이라고 부르셔서요. 정정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민수 회장입니다. 강민수 회장이라고 불러주시죠. 그 한마디가 박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도 충격을 받았어요. 부장님이 회장님이었다니 지금까지 몰랐던 거죠. 박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회장이었던 사람을 괴롭힌 겁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요. 미안하다. 강 회장.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냉정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요? 회장님, 제발 거래만은 유지해 주십시오.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요? 네, 뭐든지요. 민수는 박진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화장실에서 울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박진우에게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민수에게 있었죠. 대표님, 15년 전 제게 하신 말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이요? 평생 말단으로 살 거라고 하셨죠.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제가 증명했습니다. 말단이 아니라 정상에 있다는 걸요. 민수가 계약서를 밀어냈습니다. 계약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진우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요. 하지만 민수가 제시한 조건은 박진우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진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무슨 조건을 제시할지 두려웠어요. 거액의 위약금일까요? 아니면 굴욕적인 사과문일까요?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진우테크 직원들 월급을 20% 인상하십시오. 네, 직원 월급을요? 박진우는 예상하지 못한 조건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네, 직원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 업계 평균보다 낮더군요. 하지만 회사 형편이 한성산업과 거래가 시작되면 매출이 50% 이상 증가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박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계산이 정확했어요.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왜 민수가 자기 직원 월급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앞으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특히 학벌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능력과 인품을 보십시오. 박진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15년 전 민수에게 했던 짓이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학벌로 무시하고 배경 없다고 깔보고 흙수저라고 조롱했던 모든 것들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고급 레스토랑 말고 평범한 식당에서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박진우는 민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게 복수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조건들이 너무 예상 밖이었어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게 다입니까? 다른 건 없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박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10수년 동안 민수를 괴롭혔는데 민수가 요구하는 건 고작 직원 대우 개선이었어요. 복수라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강 회장님,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회장님을 15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매일 괴롭혔고 모욕했고 무시했습니다. 박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복수를 안 하십니까? 왜 저를 짓밟지 않으십니까?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데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수진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대표님, 제가 태상건설을 그만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민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매일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요. 서럽고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분노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걸요. 배우다니요? 네, 배우는 겁니다. 대표님은 제게 최고의 반면교사였어요. 민수의 말에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것,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박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성산업으로 돌아와서 평사원부터 시작했습니다. 회장 신분을 숨기고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밑바닥을 알아야 진짜 경영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창고에서 자재를 나르고 거래처를 발로 뛰고 직원들과 같이 야근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박진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자신에게 없던 것들이었어요. 그는 권력만 믿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몰랐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VIP룸 바닥에 그대로 엎드렸어요.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일어나십시오. 민수가 말했지만 박진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큽니다. 15년 전 회장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을 쥐새끼라고 불렀습니다. 흙수저라고 조롱했습니다. 평생 말단으로 살 거라고 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단으로 사는 건 접니다. 회장님은 정상에 계시는데 저는 회사 하나 제대로 못 굴리고 있습니다. 민수는 박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 지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일어나십시오. 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우는 민수의 손을 보며 망설였어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죠. 일어나서 제 눈을 보십시오. 박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을 용서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단 한 사람에게도 제가 당한 일을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을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그럼 계약하시죠.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박진우가 민수를 봤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제 회사가 어렵다는 걸 아시면서 거래를 제안하셨잖습니까? 복수할 기회였는데.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다음 주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준비 잘하십시오. 박진우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민수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단순히 용서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박진우는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오늘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과연 민수에게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성산업과 진우테크의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직원 월급을 20% 인상했고 매달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죠.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회사 근처 평범한 고깃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우는 직원들과 삼겹살을 구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사장이 직원들과 평범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니요. 대표님, 한잔 하시죠. 젊은 사원이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박진우가 받아들며 물었어요. 김대리, 요즘 일하면서 힘든 점 없어? 아, 괜찮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대표님도 많이 달라지셔서요. 달라졌다고? 직원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대표님이 좀 무서우셨는데 요즘은 편하세요. 박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지. 아닙니다, 대표님. 아니야, 사실이야. 나는 너희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그냥 부품처럼 생각했지.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어떤 분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진짜 회사는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박진우는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괴롭혔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의 은인이었어요. 아니, 스승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깨어 계셨어요. 민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진우테크에서 첫 대금 입금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박진우 대표가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 대우도 개선하고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그 사람 회사를 살려주려고 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조차 몰랐던 진짜 이유였어요. 아버지, 사실은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태산건설을 그만두고 집에 왔을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박진우에게 당한 3년이 악몽 같았거든요. 그랬구나.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놈은 결국 벌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래, 기억한다. 저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15년을 살았습니다. 박진우가 어떻게 사는지 가끔 찾아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를 차렸다가 힘들어 하더군요. 오만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속이 시원했습니다. 인과응보구나 싶었죠. 하지만 민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며 기뻐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저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요. 오히려 저를 과거에 가둬둘 뿐이라는 것을요.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박진우를 살려주되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꿔놓겠다고요. 민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제가 그에게 당한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가 변한다면 그의 밑에서 일할 수많은 직원들이 행복해질 테니까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진짜 큰 사람은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함께 일어서는 사람이라고요. 그래, 맞다. 그게 진짜 승리야.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15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산 이유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뭐가? 권력의 자리에 서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사원으로 살았어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새벽 창고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거래처 영업이 얼마나 고된지, 야근이 얼마나 지치는지를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너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들은 제가 회장인 줄 모릅니다. 그냥 함께 일하는 부장으로 알고 있죠. 그게 좋습니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야 할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대로가 좋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직원들에게 회장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를 살려주신 분이라고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진우테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박진우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한성산업 강민수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회사를 살려주신 은인이시죠.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수도 정중히 인사를 받았어요. 박진우가 직원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게 진짜 경영이 뭔지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십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스승이라는 표현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회장님 덕분에 저는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게 됐고, 권력이 아니라 존중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제가 회장님께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복수 대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박진우가 민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민수는 박진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15년 전 그 오만했던 사람이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아직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민수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됐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말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너도 숨지 마라. 당당하게 회장으로 살아라. 아버지, 회사 직원들에게 진실을 말해라. 그들은 이해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15년간 자신을 지켜봐 주신 분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살라고,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요. 장례식이 끝나고 1회째 되던 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직원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요. 15년간 숨겨왔던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거죠. 월요일 아침, 민수는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0명의 직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민수 부장이 왜 갑자기 전체 회의를 열었는지요. 민수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검소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1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강민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영업부장 강민수가 맞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성산업의 대표이사 회장이기도 합니다. 전체 지분의 68%를 보유한 실소유주이기도 하고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도 입을 가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죠. 15년 전 아버지로부터 이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 자리에 앉지 않고 평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고에서 짐을 날랐고 영업을 다녔고 야근을 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동료로서 말이죠.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아니 회장님,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진짜 회사가 뭔지, 진짜 경영이 뭔지를요. 하지만 왜 굳이 숨기셨습니까? 권력의 자리에 서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직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여러분 곁에서 일하며 배웠습니다. 새벽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거래처 응대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가족과 떨어져 야근하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를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이 있기에 이 회사가 있는 겁니다. 한 중년 직원이 일어섰습니다. 15년 전부터 민수와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다르다는 건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보통 부장들과 달랐어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배려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을 따랐습니다. 직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존경스러웠으니까요.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기립박수였죠. 민수는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15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구나 하고요. 회의가 끝난 후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냥 부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영업부장이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이시잖아요. 직함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료이고 싶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니, 회장님. 그날 저녁 민수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직원들에게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땠습니까? 다들 받아들여 주더군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대표님은 요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회사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편해졌어요. 잘 됐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15년 전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회장님은 천사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요.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회장님처럼 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15년 전 태상건설 화장실에서 울던 28살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우에게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던 그 시절이요.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이 고통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라는 것을요.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민수는 책상 서랍에서 15년 전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진우가 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죠. 흙수저 주제의 꿈도 크다. 너 같은 놈은 평생 말단이야. 민수는 그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새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다.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권력이 아니라 존중으로 세상을 바꾼다. 민수는 수첩을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의 여정이 끝났어요.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잘했죠? 하늘에서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